사랑과 전쟁 시리즈 3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 남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어요. 김도연은 분향소 앞에 서서 향을 꽂고 2번 절을 한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오래된 피로가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며 형식적인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말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면 꼭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써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얼굴만큼은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수없이 다짐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로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들어오는 순간 도연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여자는 조문객 명단을 잠깐 살피다가 무언가에 걸린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정희였습니다. 머리칼은 희끗해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단정한 자세와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정희의 시선이 도연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숨이 짧게 멎습니다. 놀라움보다 먼저 올라오는 건 불쾌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답 없는 이별을 남긴 사람, 이유 없이 사라져 한 여자의 인생을 뒤흔든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다른 조문객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이미 그를 알아봤다는 걸 그의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조이금을 괜히 접었다 폈다 하며 도연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 말보다 침묵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이대로 지나치면 또다시 말하지 못한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도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몇 걸음은 30년이라는 시간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희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묻지 못한 질문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고 끝이 흐려졌습니다. 정희는 그 흐려진 끝에서 여전히 이 남자가 핵심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지도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만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도연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재회는 안부 한마디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가 30년 동안 미뤄둔 설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요. 장례식장을 나선 두 사람은 입구 근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각자의 발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차키를 손에 쥔 채 몇 번이나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렸고 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 남자는 여전히 먼저 떠날 준비부터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더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오늘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죠. 두 사람은 장례식장 맞은편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도연은 습관처럼 안쪽 자리를 골라 앉았고 출입문이 잘 보이는 위치를 택했습니다. 정희는 그 선택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씁쓸함이 번져갔습니다. 찻잔이 테이블 위에 놓이기까지의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정희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사람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정희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너무 평범한 말이어서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합니다. 그럭저럭 지냅니다. 그 대답은 언제나처럼 모든 걸 감춘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찻잔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자리에 온 목적은 안부가 아니라는 걸 그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웁니다. 도연은 무심코 시계를 바라봅니다. 정희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천천히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요. 저는 이유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30년을 견뎌온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도연은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어떤 말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합니다. 30년이 지나도 이 남자는 여전히 말보다 침묵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찻집을 나선 뒤 두 사람은 짧은 인사만 나눈 채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곧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운전대 위에 얹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생각보다 가쁘게 올라왔습니다. 방금 전 정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문장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명 없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얹은 말이었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습니다. 낮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집의 넓음이 밤이 되자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다 남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집에는 늘 사람이 있었지만 늘 대화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젊은 시절 정희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치지도 못한 채 손에 쥐고만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 글로는 더더욱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정희 역시 집에 돌아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집안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낯설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식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스스로에게 써내려간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 내가 부족했나? 다시 돌아올까? 질문만 가득하고 답은 하나도 없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글들을 하나씩 넘기며 생각합니다. 그때의 자신은 이별보다 설명이 없다는 사실에 더 무너졌다는 것을요. 이유를 몰랐기에 분노할 대상도 없었고 그 분노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걸 이제야 분명히 느낍니다. 도연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는 같은 선택을 합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 설명을 미루는 선택이었죠. 정희는 수첩을 덮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오늘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질문은 아직 남아있고 그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마주해야만 사라질 것이므려. 그날 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침묵으로 버티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침묵이 남긴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다시 마주합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공기에는 어딘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먼저 앉아 있었고 정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그 말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때요. 저는 매일 제 자신을 의심하며 살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희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왜 떠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유를 찾기 위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수없이 되돌려봤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 합니다. 가난했고 집안에 반대가 있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말들은 정희의 귀에 변명처럼만 들립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꺼내는 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건 이유가 아니라 뒤늦은 해명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습니다.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도연을 내려다봅니다. 당신은 떠난 게 아니에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분명하게 덧붙입니다. 당신은 도망친 거예요. 그 말은 비난이었지만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은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침묵이 선택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천천히 등을 돌립니다. 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견뎌왔는지를요. 벤치에 홀로 남은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침묵이 자신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똑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정희는 공원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분노를 쏟아냈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은 분노라기보다 이제야 인정하게 된 억울함에 가까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집안은 늘 그랬듯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늘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를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상처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오랜 친구 박순자의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정희는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들, 설명 대신 침묵만 남겨두고
떠난 사람의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습니다. 잠시 후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 사람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었을 거야.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듭니다. 순자는 침묵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평생 반복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정희의 마음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상처받은 이유는 사랑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시간 도연은 혼자 집에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녁이 차려져 있지만 숟가락은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아들 민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민석은 짧은 안부를 건넵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늘 똑같은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아들에게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전화는 짧게 끝나고 집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한 사람에게만 반복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 테이블 사이에는 여유가 있었고 말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표정을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메뉴판을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기대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대답을 기다리기보다 진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 말해야 할 차례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말을 고르듯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가난과 집안의 반대를 다시 꺼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은 그 모든 이유보다 정희 앞에서 초라해질 자신이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함께 고생하자는 말을 꺼낼 용기도 상대를 붙잡을 만큼 책임질 자신도 없었다고. 그래서 설명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고백은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겁함을 스스로 고발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끝까지 듣고 있을 뿐입니다. 정희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엽니다. 그러면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였죠?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질문에는 어떤 변명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이유를 몰랐기에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고 버려질까 두려워 늘 먼저 참고 먼저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선택의 시작에 설명 없는 이별이 있었다고요. 도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태도를 바꿔버린 결정이었다는 사실을요. 식당 안에는 잠시 말이 끊깁니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도망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비로소 책임 앞에 멈춰선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나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길을 걷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고 정희는
앞만 바라본 채 걸음을 옮깁니다. 이 만남이 끝을 향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가 먼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연을 돌아봅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 마침내 결론에 도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인생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사실을 그녀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침묵으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유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갑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미워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고요. 이해와 용서는 다르다는 걸 알지만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분노에 묶어두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에게 그 말은 용서보다 더 무거운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다시 저장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걸기 위한 번호가 아니라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설명 없이 사라지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였습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서기 전 정희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 대신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은 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책임을 외면한 대가로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요. 며칠이 지난 뒤 도연의 하루는 이전과 조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창문부터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그는 잠시 그 공기를 그대로 맞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고요함이 여전히 익숙하지만 예전처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아 천천히 아침을 먹습니다. 누군가와 나눌 말은 없지만 더 이상 그 사실을 핑계로 삼지 않기로 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평생 침묵으로 많은 문제를 넘겨왔고 그 침묵이 결국 자신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을요. 같은 시간 정희는 집 근처 시장에 나갑니다. 익숙한 상인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것만 담아 돌아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볍습니다. 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집에 돌아와 차를 한 잔 따릅니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이별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요.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조금 단단해집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 민석의 이름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예전에 말하지 못한 게 많았다. 다음엔 피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다. 보낼 버튼을 누르는 손이 잠시 떨리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희의 휴대전화에도 알림이 하나 도착합니다. 도연의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이지만 그녀는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답장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연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더 이상 침묵으로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만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늦었지만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용히 한 문장으로 남습니다. 침묵은 상황을 정리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해버린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전쟁 시리즈 3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 남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